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6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만에 광고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제 원래 이 데일리 힌트 시간 동안에는 이 광고를 잘 거의 안 하는데 오늘 광고가 들어와서 한 제품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품은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샴푸입니다. 이 제품 이름만 들어보면 왁스 이렇게 광고 제품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이 실질적으로 카이스트 이해신 석자 교수님께서 개발한 탈모 완화 샴푸라고 들려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CES 2025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이런 것에 대한 이렇게 개발과 관련된 장이 열리지만은 이 CES 2025에서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이 상당히 또 주목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상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3프로TV 채널을 통해서 아마 2개 정도에 지금 76,000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보통 탈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질병이나 노화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이제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또 이게 탈모 외에도 원래 이제 약간의 글쎄요, 소위 말하는 대머리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남성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이렇게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잘 숱이 많이 없으면 좀 나이보다 조금 더 들어 보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거리가 되죠. 근데 대부분 이제 노화에 의해서 이제 탈모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노화가 진행되면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또 목은, 구멍은 또 그대로인데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탈모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잡아주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제품이 결국은 홍합이나 따개비, 담쟁이 덩쿨, 고추의 매운맛 이렇게 어딘가 강하게 들어붙는 이런 그 과학적인 원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폴리페놀 성분의 강한 접착성을 가지고 이 제품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아마 코팅되면서 샴푸를 사용하면 즉시 아마 폴리페놀 성분이 두피와 모발에 코팅이 된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과학적인 성분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샴푸나 그다음에 입욕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냄새 좋고 이러면 그냥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근을 꽉 채워주고 또 머리카락을 잡아주기 때문에 볼륨이 확 살아나는 효과가 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서 이 제품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이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샴푸 2개 입에 76,000원 정도로 지금 탈모 완화와 볼륨업 샴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참 광고하기가 제가 좀 무한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글쎄요, 이런 샴푸 광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방송을 보시면 저도 이제 머리가 좀 짧은 편인데 이게 박근영 부장 별로 수치 없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해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머리를 좀 짧게 깎고 있는데 이게 약간 머리를 이제 샴푸를 하고 그다음에 머리를 다 말리지 않아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왁스를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스프레이로 이제 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머리가 좀 듬성듬성해 보이긴 하지만 시원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머리도 공기도 잘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그렇게 하는 편이고, 바짝 말리면 제가 이제 약간 약간 반곱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젊었을 때는 이 주식회사 이제 증권사 다닐 때 젊었을 때는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짧게 깎으면서 이제 짧은 헤어스타일을 지금 벌써 한 20년 가까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르지를 못합니다. 반곱슬 때문에. 그래서 좋은 샴푸를 또 나이가 들면서 또 써야 되니까 이런 제품들도 한번 여러 제품이 많겠지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봉님께서 홈쇼핑 나가셔도 될 듯해요 하시네요. 제 소원은 원래 이제 공중파 KBS 어쨌든 공중파 출연은 일단 작년에 소원이 하나 들어졌어요. 제 개인적인 소원이 공중파에서 제 이름을 걸고 방송한다. 작년에 했죠. 3개월 편성을 받아서 했는데 다음 제 소원은 이 광고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그것도 좀 소원입니다. 항상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시장 동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는 31.4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미국의 12월 CPI 발표 마감 속에서 시장이 상승 출발한 가운데 반도체와 소부장, 그리고 양자 암호 보안, 그리고 의료 AI, 전선과 전력 설비, 화장품과 마이크로 플라즈마 배렴과 온 디바이스 AI, 2차 전지, 바이오시밀러,
통신 장비, 유리기판, OLED, 태양광 원전, 비만 치료제 이렇게 오늘은 장 초반부터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CPI 발표가 상당히 아마 시장에서 우려하는 마지막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순조롭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집중적으로 주가들이 좀 괜찮은 모습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우려가 있었던 점이 이제 어제 일단락되면서 이제 한 고비는 지났습니다. 물론 그 어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이 바로는 보이진 않았지만 심리적으로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상당히 불안 요소가 하나 좀 어느 정도 우려가 완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이제 현선물 상당히 좀 사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도 역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예상치 하회한 소비자 물가와 금융주 호실적 발표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완화 영향에 일단 상승세로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지표 한번 띄워주실까요? 띄워주시면 CPI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CPI인데 이게 12월 소비자 물가가 전 월비로는 0.4% 그리고 전년비로는 2.9% 상승을 했습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 예상치가 부합하면서 물가 안정세가 여전히 유지가 됐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더군다나 에너지가 11월 달에 마이너스 3.2%에서 12월 마이너스 0.5%로 품목에 따라서 에너지가 약간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아주 스티키하게 끈끈하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던 주거비가 4.7%에서 4.6%로 하락세를 보였고 자동차 보험료도 12.7%에서 11.3%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코어 인플레이션 품목들이 내림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좀 안도를 했던 그런 모습을 역시 어제 나타났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상승폭도 상당히 좀 괜찮았고 국내 시장의 오늘 분위기도 이 영향을 받아서 괜찮게 움직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1월 뉴욕 제조업 지수도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매크로 지표 보여드리는데요. 예, 주시면 1월에 뉴욕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12.6을 기록했습니다.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는 작년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배드 이즈 굿입니다. 배드 이즈 굿. 뭐 지표가 최근에 경기 지표가 너무 좋았고 거기에 따라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치솟았고 원달러 달러 인덱스도 110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상당히 지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미국의 25년 올해 금리 인하 경로가 1회까지로도 상당히 줄어들었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2회 정도를 보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1회 금리 인하도 한 6월 정도나 돼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미국의 뉴욕 제조업 지수가 급락을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다소 조금은 뭐 채권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향 안정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470년 만에 전격 휴전 합의를 했다. 야, 470일이면 엄청나게 1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자, 이거 끔찍하죠. 한국에서 이렇게 1년 넘게 전쟁 치르고 있다 생각하면 정말 저도 끔찍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관련해서 전격 휴전 합의가 있었다는 거고 트럼프 취임 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도 어느 정도 봉합이 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도 조금은 안정을 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안정화된 시장 금리에 외국인 자금 대규모 유입이 됐고요. 금리 하락과 TSMC 실적 기대감도 반도체주에 긍정적인 작용도 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한은의 기준금리는 오늘 동결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일부 좀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회 연속 금리 인하가 좀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의외로 금리 동결을 됐고요. 12월 이후에 전국 혼란이나 연준 통화 정책 등 대내외 요인 변화 속에 금리 동결이 선택됐습니다. 근데 향후 한 3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뒷단에 의견들이 좀 나왔다고 이야기 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금리 인하는 또 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재정 정책이라는 이런 것들도 좀 뒷받침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1,450원대 환율 부담이 있고 나쁘지 않은 수출 지표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가 동결의 결정 요인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고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해버린다 그러면 환율이 확 튈 수 있습니다. 다시 1,400원대 후반까지 또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현물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현선물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전 기준 현물은 2,800억 그리고 선물은 5,000계약 이상 외국인들이 사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세에 시장에 하방 압력 가중했던 원달러 환율도 1,450원대 초반으로 등락이 있었습니다. 빅테크주가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2% 이상 어제 상승을 했고요. TSMC 실적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도 20만 원대 복귀를 했고, 삼성전자도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의 52주 신고가 종목을 보면 뭐 조선이라든지 엔진 쪽, 특히 이제 한화, 오션 등이 상당히 모습이 아직은 괜찮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데이터 센터 건립 전력 확보 행정명령, LA 산불로 인한 전력 인프라 확보, 복구 필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전선과 그다음에 전력 기기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HT 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도 장중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그 외에도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주하는 확대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주주 행동과 관련된 코웨이도 여전히 52주 신고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25년 양자 컴퓨팅 출시 준비 소식, 그래서 25년을 퀀텀 레디 이어로 영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들이 반등이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1월에 FOMC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점쳐지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가 하회하고 국채금리 안정화 영향에 위험자산 선호도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 금리 동결에도 시장 반응은 미미했고요. 외국인 순매수는 여전히 지속됐습니다. 코스닥은 금리 부담 완화에 위험자산 선호 회복이 됐고, 외국인이 기관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금리 부담에 주가 상단 제한됐던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미국 코어 CPI의 안도에 또 제약바이오가 역시 반등세가 나왔다 평가를 했고, 오늘 리가켄바이오 역시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 등도 상당히 괜찮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도 괜찮습니다. 월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으면서 속등했던 테슬라 영향에 또 2차 전지주도 일단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긍정적 코멘트에 양자 컴퓨터 반등이 나왔고,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업 결합 심사 요청 등의 모멘텀을 가지고 로봇 관련주도 일단 반등세가 나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냈고요. 미국의 M7 빅테크와 반도체 기술주 상관관계가 높은 대만과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중에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의 금통위에는 시장의 전망을 깨고 기준금리를 3%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경기만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보지만 환율 급등과 국내 정치 불안으로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 경기 악화 우려, 대외 불확실성, 국내 정치적 리스크, 필요 이상으로 높아진 환율을 지적하면서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환율 우려를 읽어내면서 오후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반등세가 소폭 나오기 시작했죠. 약간 매파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한국은행의 매파적 결정으로 해석하면서 시장의 상승폭이 다소 좀 축소되는 모습까지 슬쩍 오후장에 보였다 볼 수 있겠고요. 기관은 순매도로 일단 전환을 했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제약, 화학주가 강세를 보였던 반면 전기가스와 운송창고, 운송장비와 부품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업종이 강세였습니다. 미국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나왔고, TSMC 관련해서도 역시 기대감이 유입됐고요. 오후에 오늘 TSMC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이오 업종도 미국 CPI 발표 이후에 미국 국채금리가 안정화되고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자극이 됐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유한양행, 녹십자 등의 업종 전반 반등이 보였고, 코스닥 가운데에서는 지금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등도 상당히 괜찮았다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업종도 강세였는데, 트럼프 정부가 태양광 관련 중국 기업의 과세 장벽을 더 높이는 반면 미국 내 태양광 생산업체에 주던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정책이 있게 되면서 국내에 기업 수혜 기대감이 역시 유입됐습니다. OCI 홀딩스라든지 한화솔루션, 유니테스트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채권금리 하향 안정화되면서 중소형주 그리고 성장주 중심이 강세였는데, 특히 제약 바이오 업종 상승 견인을 했고요. 업종별로는 제약과 일반 서비스 강세였고요. 반면 출판, 매체, 복제와 오락 문화는 다소 조금 약세를 보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요. 자,
그러면 섹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역시 반도체입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 CPI 안도감 등 그리고 미국의 은행주 실적 호조 등에 급등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단 2%대 마감을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4%, AMD가 3.3%, 그리고 TSMC가 2.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6% 가까운 상승이 나타났는데 역시 패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긴 했습니다. 근데 뭐 1월 달에 뭐 패드가 금리 인하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CPI가 둔화되면서 다소 좀 안정감을 찾았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뭐 TSMC가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시장은 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일부 언론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이르면 올해 6월 엔비디아의 HBM4 샘플을 출하할 계획으로 파악이 됐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르면 3분기 말부터 제품 공급이 시작될 것이 전망되고 있고 당초 하반기 공급에서 일정을 다소 좀 앞당긴 것으로 일단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차세대 HBM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양상화 준비가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오늘 정도 크게 나타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헤드라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AI 아키텍처가 25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의 협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루빈 AI 아키텍처가 역시 이제 차세대 제품인데 이것도 약간 앞당겨지는 듯한 이야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 관련된 일정도 역시 이야기되고 있고 하이닉스가 HBM4 샘플을 아마 6월 정도까지 아마 3분기부터 제공을 하면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대량 생산이 좀 나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의 독점 고객으로서 HBM4를 시장보다 좀 앞서 사용할 예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하이닉스가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외에 외신에 따르면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유입을 막기 위해서 추가 규제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규제 초안은 14나노 또는 16나노 이하 수준의 모든 반도체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고 중국 및 기타 국가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번 규제 대상에는 삼성전자와 TSMC 등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은 조금 규제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규제 초안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뭔가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너무 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내고 HBM의 TAM, 그러니까 이제 토탈 전체 규모, 시장의 규모, 매출의 규모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4년부터 26년까지 HBM의 TAM을 각각 24년 같은 경우는 17빌리언, 그 다음에 25년 같은 경우는 36빌리언, 그 다음에 26년도 같은 경우는 50빌리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 대비 24년 같은 경우는 약 9% 상향 조정, 25년은 기존 대비 24% 상향 조정, 26년도에는 기존 대비 34%나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믹스 개선에 따른 HBM 컨텐츠 성장, 믹스 개선과 타이트한 수급에 따른 HBM의 평단의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봤고요. 동시에 최신 세대 GPU 대량 출하 지연 리스크가 일부 높아지고 있으면서 일부 HBM 수요가 25년 하반기 또는 26년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26년에 대한 상향 조정이 25년보다 더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죠. 25년도도 견조하고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서 26년도에 기존의 컨센은 좀 더 상향 조정이 큰 폭으로 됐다. 이거는 뭐 업황이 좀 더 길게 롱런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자료까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한 2시 반, 3시 그 사이쯤에 TSMC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 보여드리면 엄청나게 견조합니다. 연결 매출액은 8,684억 6천만 대만 달러로 나왔고요. 순이익은 3,746억 8천만 대만 달러인데 예상은 3,698억 대만 달러였습니다. 이것도 어닝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EPS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뭐 글쎄요. 미국 예탁 증서 한 개당 2.24달러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8% 증가했고요. 순이익과 희석 EPS는 각각 57%나 급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24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14.3% 증가했고 순이익은 15.2% 증가했다. 그러니까 TSMC가 좋으면 뭐 역시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4분기 매출이 268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전분기 대비 14.4% 증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주요 수익성 지표로 보면 매출 총 이익률은 59%,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49%, 엄청나죠. 영업이익률, OPM이 49%, 그리고 순이익률은 43.1%, 그리고 공정별 매출 비중은 3나노미터는 총 웨이퍼 매출 26%, 5나노는 34%, 7나노가 14%, 7나노 이상 첨단 기술은 총 웨이퍼 매출 74%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아주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성과를 일단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오늘 뭐 하이닉스를 포함한 일부 반도체주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유지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상당히 이렇게 반도체주가 아직도 좀 견조하게 TSMC가 나왔다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은 센티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반도체 섹터는 이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입니다. 역시 2차 전지주가 오늘도 반등세가 일부 나왔습니다. 자, 어젯밤 뉴욕 증시에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되고 있고요. 테슬라가 어제 8.04%나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자, 바클레이즈가 자율주행 및 AI 기술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270에서 $325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가 모델 Y 주니퍼 신차 출시를 앞두고 중국에서 사전 주문 첫날 5만 대 이상의 사전 주문 건수가 들어왔다라고 전해지면서 초기 수요가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 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는데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구매 보조금으로 1조 5천억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정부는 올해 2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 9천억을 투입할 예정이라 밝히면서 2차전지 관련된 지원안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강력하게 발표를 했다는 점도 주가 부분, 섹터의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2차전지 관련 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실적단이 아직은 좀 약해요. 적자도 더 커졌고요. 이번에 LG엔솔 같은 경우도 적자폭이 더 커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소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뭐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주가가 리바운딩이 나오기도 하지만 뭐 실적단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또 주가가 강하게 반등 주기는 또 쉽지 않다 이런 분석도 아직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빠질 때는 또 빠진 만큼 또 빠지기 때문에 다 뭐 많이 빠져 있고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들락날락 하면서 상당히 또 아직은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다만 뭐 바닥에 대한 이야기 언제가 바닥일까 뭐 약간의 트리거가 나오고 바닥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제는 무조건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주식은 뭐 살만한 가격까지 왔다는 분석도 꽤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직은 많아요. 실적 기준입니다. 물론 뭐 실적이 어렵다고 해서 주가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6개월 정도 빨리 당겨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은 안 좋아도 6개월 당겨서 주가들이 움직인 경우도 반도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2차 전지가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게 명확하다고 하는 근거가 있다면 글쎄요 상반기에 2차 전지가 좀 움직일 수도 있는 구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연속적인 주가에 대한 상방 이런 부분들 움직임이 나오기는 좀 아직은 쉽지 않게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중심으로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러 업체들이 이제 뭐 2차 전지에 관련된 리포트를 내면서 아직은 좀 트레이드 구간이다 이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긴 좀 쉽지 않지만 트레이드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일단 뭐 추세적인 우상한 구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섹터 연결들에 대한 모습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2차 전지는 마무리를 하고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일부 태양광 업체 관련해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번 뭐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리포트가 꽤 천천히 많이 나옵니다. 눈에 띄게
개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자, 언론에 따르면 석유시대 회귀를 선언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도 태양광 업계는 호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장악한 중국에 관세 장벽을 더 높이고 있는 반면 미국 내의 태양광 생산업체에 주던 보조금은 또 그대로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가 태양광 패널 사업을 벌이는 점도 정책 불확실성의 우려를 더 좀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글쎄요, 어쨌든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 테슬라 CEO가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 깐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패널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결국은 트럼프의 또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어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태양광에 대해서 멋진 산업이라고 하면서 보조금 등 지원 정책을 유지할 방침을 또 시사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비용의 30%를 보존해주는 투자 세액 공제 ITC, 그리고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 사용료에 대한 30% 세액 공제 등의 정책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한 센티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시장에는 OCI 홀딩스와 하나큐셀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트당 9센트 정도인 중국의 태양광 모듈이 미국으로 들어오면 제품 가격과 맞먹는 8.7525센트의 관세를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제품 가격과 맞먹는 관세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레이시아 자회사인 OCIM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을 미국에 공급하는 OCI 홀딩스는 제품 가격의 최대 9.13%만 관세만 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한화큐셀과 MSE 같은 경우는 아예 관세 부담이 아예 없고요. 여기에 와트당 7센트의 첨단 제조 세액 공제 AMPC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한화큐셀, OCI 홀딩스가 수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증권의 또 보고서를 통해서 태양광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것은 전망을 하고 있고, 미국의 태양광 모듈 수입량 급감에 따른 재고 부담이 또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동남아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에 따른 판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증권 자료인데, 왼쪽 보시면은 미국 태양광 모듈 수입량인데 전 월비로도 13% 감소하면서 계속 지금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내 재고가 이제 다 떨리고 있다. 재고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과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 보시면 가격이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 수입 가격 또한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으면서 바닥론에 대한 가격에 대한 바닥도 계속적으로 많이 빠지다가 횡보를 하면서 이제 리바운딩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 강도를 좀 더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태양광 모듈 가격 반등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어떤 과매도 국면 해소가 가능한 국면이 아니겠느냐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주 OCI나 하나솔루션, 레이크 머티리얼즈, SDN,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등의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하늘님, 하나솔루션 팔았는데 성급했네 말씀 주시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꼭 다음날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좀 더 체크를 해보시고, 이게 좀 더 긍정적이겠다 생각 드시면 또 눌림목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란 게 리포트가 나오면 그날 좀 움직이기도 하지만 꼭 리포트 나온 날에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리포트 나왔다 하더라도 또 눌림이 나옵니다. 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눌림을 잘 이용해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계속 갈 것 같고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그런 게 주식이잖아요. 항상 그럴 때에서 고점과 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항상 또 매매하실 때는 좀 더 리스크를 관리하고 하신다고 하시면 분할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화장품과 음식료 업종 일부 회복 기대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오후장 들면서 화장품 업종 엄청나게 급반등이 나왔죠. 최근에 코스맥스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주춤했었지만 그래도 실리콘2가든지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의외로 대형주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아모레퍼시픽도 꽤 높은 상승군에 대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보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화장품과 음식료 업종은 주가 조정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화장품 업종은 미국의 오프라인 그리고 색조
시장 그리고 유럽과 중동 등의 글로벌 확장 모멘텀으로 올해도 고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도 이건 동의하거든요. 북미 시장은 여전히 좋고 중동과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좋았던 일본과 동남아 역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도 내수 소비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악의 국면은 또 지났다 판단하면서 라멘을 필두로 K푸드 성과는 여전히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화장품만 먼저 볼까요? 화장품만. 자, 첫 번째 자료 띄워주시면 ODM사 4개사의 12개월 포워드 PE 밸류에이션 추이인데 보시면 왼쪽 보세요. 왼쪽 보시면은 2014년도 보시면 PER이 50배가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중국 화장품 고성장 시기인데 이때 12개월 포워드 PER이 10배에서 50배까지 치솟습니다. PER이 5배 정도로 튀어오르는 거죠. 이러한 고성장세가 있었고요. 2013년 평균 PER은 15.5배, 14년도 평균은 26.8배, 그리고 2015년 평균은 38.4배 이렇게 내려오면서 고점에서는 역시 50배가 넘는 PER까지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빠지면서 2018년 정도까지 어느 정도 계속 빠지다가 그 이후로 더 빠집니다. 그리고 2020년, 21년 코로나 사태까지 직면하면서 PER이 코로나 이후에 평균 PER이 14.7배까지 빠졌었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더딘 회복 때문에 화장품 투자 심리가 최악으로 접어들면서 22년 PER이 12.5배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역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아직까지 2022년 최악의 PER 정도 수준까지 빠져있는 구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ODM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악의 국면의 PER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태로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국내 화장품의 수출입 추이인데요. 왼쪽 보시면 수출입 추이가 계속 우상하면서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갔죠. 작년에 24년도입니다. 그리고 YY 증가율도 마이너스 역성장을 2022년까지 보이다가 23년 이후로 역성장이 아니라 플러스 성장률로 다시 돌아섰고 최근 들어서 전년 대비 20%의 성장까지 보이고 있다.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화장품 수출액 추이도 보시면은 국내에서 미국 쪽으로 가는 쪽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YY 50%씩 막 증가를 하고 있죠. 미국 시장 여전히 견조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한국 화장품 수출의 비중인데 자, 중국 쪽이 조금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홍콩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미국이 채워주고 있고 일본도 꽤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동남아 쪽도 5개국이 역시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고요. 유럽 5개국도 눈에 띄게 좀 올라오는 부분이 역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과 중동이 새로운 시장으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좋고 일본, 동남아 견조하고 중동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국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화장품 업종에 주목해야 될 요소는 미국 시장의 오프라인 그리고 색조 카테고리인데 미국은 아마존 등의 온라인 시장이 10%이고요. 오프라인이 90%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고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시장으로 이제 나가는 진입이 되는 첫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긍정적인 확장이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 기초 화장품이 상당히 강했지만 색조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상당히 조금은 활기차게 좀 더 올라오고 있다 보고 있는 확장세가 있다고 보고요. 유럽과 중동항 수출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3월 양회 정도 이후부터 강력한 부양책이 지금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소비 진작에 관련된 부분에서 바닥 확인이 상당히 될 수도 있다. 업사이드 추가적인 중국 쪽의 업사이드도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외에도 K푸드도 올해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일부 기대된다. 역시 K푸드 중심은 라면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삼양식품 정도의 라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실리콘2,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코스맥스, 그 다음에 한국 콜마 등도 상당히 좋은 모습까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음식료 같은 경우는 대한제당, 삼양식품, 동서 이런 종목들도 관련된 종목들의 주목을 받았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증권에서 오늘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정치적 이슈가 좀 해소되면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수급 유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실리콘2를 가장 선호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ODM사 같은 경우는 대형사 중심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팩 제조는 제닉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VT, 아이패밀리스 이런 종목을 선호했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를 좀 제시하지 않은 종목 가운데서는 산업 확장에 따른 전반적인 점유율 확대 나타나고 있는 펌텍코리아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실리콘2에 대해서 좀 더 코멘트를 했는데요. 실리콘2에 주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25년도 올해는 유럽과 중동 관련해서 신규로 외형 확대에 주목을 꼭 해야 된다라고 실리콘2를 평가를 했고요. 현재 유럽은 23년 북미 외형 확대 사이클 수준까지 레벨업이 되고 있어서 현재 유럽 시장을 또 주목을 하고 있다 보았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조선민혁, 코스알엑스 포함 탑 10 브랜드 중심으로 수요 상승 추세가 지금 초입 단계로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봤고요. 중동은 분기 100억 원 매출 레벨이 되고 있고 이게 미국의 3년 전에 미국 시장이 확대되기의 초입 모습입니다. 그리고 임대 공장 확보하는 과정에 지금 실리콘2가 있다는 거고요. 유럽 시장입니다. 중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럽과 중동, 그 외 동남아 등은 실리콘2 의존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북미는 모쿠라 시장 시행 전에 집중되었던 재고 소진하는 과정에 있고 25년 신규 물류 창고 시행을 통해서 추가 재고 확보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재고 이전 작업에 있어서 상당히 북미 쪽도 여전히 성장 구도에 있다 봤고요. 북미의 신규 물류 창고는 기존 대비 4배 이상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향후 동사의 물류를 이용하는 업체도 추가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겠고 북미에서 기대할 부분은 현재 주력 브랜드 외에도 추가 브랜드를 육성하는 과정인데 브랜드 수요의 다이내믹스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역시 실리콘2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아직까지 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교보증권에서 실리콘2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미국의 물류창고 관련해서 작년 2024년 12월 달에 미국의 신규 창고 이관 작업이 완료가 됐다 확인을 했고요. 재고는 24년 4분기부터 채우는 상황으로 봤고 1분기에도 재고 매입이 2024년 4분기보다도 더욱더 증가하는 흐름으로 봤습니다. 그럼 실리콘2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죠. 중동지사도 설립을 하고 있는데 페이퍼 컴퍼니 설립은 완료가 됐고 인력 배치 작업이 필요한 상황인데 물류창고는 아직은 뭐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중동 지역도 여전히 확장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토증권에서도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얼타뷰티가 기존점 신장 추이가 역성장해서 이제 플러스권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고 있다. 미국 시장의 얼타뷰티는 역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의 올리브영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얼타뷰티의 기존점 신장이 역시나 플러스권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하면서 화장품 섹터의 반등 구도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주요 15개국입니다. 다음 보시면은 중화권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15개국의 화장품 수입 물량 중에 한국 화장품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북미 좋아지죠. 중동 유럽 올라오죠. 일본과 그 다음에 동남아 쪽도 견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까지 만약에 좀 처지고 있는 부분들이 리바운딩이 나온다면 이렇게 한국 수입 물량, 한국 제품의 수입 물량의 비중이 점점점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화장품이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라든지 투자 심리가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긴 하는데 심리적인 요인이 좀 무너지긴 했었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시그널이 엘프뷰티의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 속에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 대비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비용이 작년 대비 많이 올랐다고 언급을 했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프로모션 비율이 높아졌던 이유가 다양한 경쟁 때문인데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국의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죄송합니다. 미국 소비자 기업들의 실적 코멘트가 힌트가 됐는데 결국은 다행히 작년 12월 8월에 울타뷰티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미국 화장품 산업이 최고는 아니지만 최악은 지난 것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는 실적 코멘트를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화장품 섹터의 업황, 특히 미국은 최고는 혹시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3분기 수준의 최악은 아닌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서 화장품 섹터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질 필요가 있고 관련 섹터에서는 한투증권에서도 아모레퍼시픽과 실리콘2에 관련된 부분들을 탑픽으로 이야기 제시를 했습니다. 의외로 대형주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에 중국주에 관련된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이쪽에서 적자폭을 줄이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형주 가운데 북미 시장이 잘하고 있는데 라네즈, 코스알엑스, 이니스프리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아모레퍼시픽을 단연 대형주 가운데 탑픽을 여전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콘2는 대부분 증권사들이 또 탑픽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ODM사도 선호하면서 코스맥스는 한국 콜마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선 제품이 상당히 강한데 올해 1분기부터 선 제품에 대한 재고 확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그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주가가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이 상당히 아직 많이 남아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도 상당히 흐름이 좋지만 한국 콜마까지도
상당히 좀 너무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최근에 코스맥스는 상당히 견조했지만 콜마는 제대로 주가가 못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콜마도 상당히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용기기 섹터에 대한 뭐 이렇게 매각이 많았지만은 화장품에 대한 인수도 최근에 좀 있었죠. 그래서 해외 쪽의 PF나 이런 쪽에서 이제 화장품에 대한 뭐 인수, 대규모 인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먹을 게 있다라고 아마 글로벌 PF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닥터지 이런 관련된 매각도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브랜드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대형 M&A가 좀 새롭게 진행되고 있죠. 화장품 섹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PF도 먹을 게 있다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성장 구조에 대해서 피컷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여전히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태양광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 이렇게 한화 솔루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눌림목을 좀 기다리시라 말씀 드렸더니 댓글창에서 박근영 부장이 내일 눌린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제가 특정 주식을 올리거나 눌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셨겠지만 네, 큰일 날 소리예요. 제가 시세 조정에 관여를 제가 한다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네,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종목 이야기가 일부 이제 뭐 섹터 이야기를 하다가 종목 이야기를 일부 드리긴 하지만 뭐 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약간의 뭐 업황에 대한 어떤 그 종목에 대한 어떤 흐름 이런 것에 대한 팁을 잠깐 드리는 거지 뭐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 자체가 어떤 종목을 뭐 사고 팔고에 대한 뭐 추천은 절대 아니라는 거 좀 유념을 하시고 개인적인 판단하에 개인적인 책임하에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 다시 한번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화장품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신한은용 쪽에서 솔 화장품 탑3 플러스 관련된 ETF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출시 예정일이 21일인데 자, 그렇게 보면 관련해서 탑3 화장품 관련해서는 지금 기초지수 가운데 이용되는 종목이 지금 실리콘2, 그 다음에 코스맥스,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세 종목이 60% 정도의 비중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ETF 가운데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실리콘2가 60%이고요. 그 외에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 VT, LG생활건강, APR, CNC 인터내셔널, 애경산업 이런 순으로 뭐 비중이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ETF가 상장이 되면 수급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열어줍니다. 대규모 콘서트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 제가 카니에 웨스트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중국에서 카니에 웨스트에 대해서 열어줬다. 테일러 스위프트도 지금 중국에. 근데 미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는 가장 이상적인 자본주의적인 상징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렇게 자본주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중국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열어준다는 것은 결국 내수 진작을 역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일부 뭐 JYP 엔터라든지 대형 음반 기획사 쪽도 다시 한번 리바운드에 나오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에서 역시 보고 있고 소비 진작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중국이 절실한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상해 공연이 아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소비 진작 관련된 부분, 화장품, 그다음에 음원 음반 기획사 뭐 일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뭐 전선과 전력 설비도 역시 이야기되고 있고요. 전력기기 업종은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좋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산불 이벤트까지 연되면서 대규모 전력 설비 관련된 발주가 또 나올 수 있다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드렸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삼성증권 자료인데요. 구리 가격과 북미 변압기 가격 추이입니다. 왼쪽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부분들이 미국의 변압기 PPI인데 꺾이지 않고 계속 우상향 그림이 그리고 있죠. 오른쪽 보시면 국내 변압기 수출 금액과 판가 추이인데 이 파란색 실선이 판가입니다. 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한국의 변압기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서 수출 막대 그래프도 최고치 올라가고 있고 수출 판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과 변압기 이쪽은 상당히 아직 좋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전력기기 3사의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이게 보시면 계속 상향 조정됩니다. 파란색은 24년도 영업이익 추이고요. 빨간색은 25년도 예상 3사의 영업이익 추이인데 역시 현대일렉, LS일렉, 효성중공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나 전선 계속 보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팅 시대 대비 발언 속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트럼프 머스크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소식 등의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안주까지 오늘 상승을 일부 보였다라고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장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웃으면서 뵙겠습니다.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